207번부터 보자. 자, 우리 선생님 207번이다. 102i 자연변에 대하여 1-i의 2n 제곱이 자 2ni가 되도록 2n 제곱 i를 하는 모든 n의 개수를 물어봤다. 우리가 해야 될 게 1 빼기 i가 들어오면 제곱을 우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1 빼기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2i n제곱이 2n 제곱 i 이렇게 쓰는 거지. 맞지? 여기까지 자연스럽다지. 그 다음에 지수가 쓸까? 지수 자 분배한다 이거. 하나씩 분배할게.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의 n제곱에 i 이렇게 써줄 수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면. 맞지? 자, 이 값은 2의 n제곱에 i가 되는 거 알겠지? 지수가 없었다 우리도. 빼기 1의 요 n제곱 2의 n제곱 i 분배했다. 맞지? 우리가 지수가 없었을 때 a, b의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 개짜리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이제 소거되죠. 맞지? 이해 좀 달고 하지 말자. 번거로우니까.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됐어. 그럼 요 i마저도 좀 불편하면 i로 나눠. i로 나눈다고. 우리가 지수가 없이 이런 거 썼지. 자, a의 n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이면 a의 n 빼기 n 이렇게 썼다고. 맞지? 이런 지수를 쓸 수 있잖아. 요걸 살려갈게. 그럼 i로 나눠. 그러면 되겠지. 빼기 1의 n제곱에 i의 n-1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양변 i로 나눴다고. 이해했지? 요것만 지수 잡아 주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이 쉽지. 그러면 자 여기만 쳐다보면 되거든. 딴 건 뭐 필요 없잖아. 자, 이놈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은 반드시 짝수해야 돼. 홀수면은 i가 살아가지고 안 되지. 짝수해야 되지. 그래야 i와 빼기가 이렇게 번갈아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짝수해야 된다. 짝수. 그 짝수가 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n 빼기 자체가 처음에 n이 있잖아. 자, 짝수 되려면 있잖아. 3부터 넣어 3. 알겠지? 3 넣어볼게 3. n에 3 넣어보면 만족하는 거 봐. 3 넣어보면은 여기가 빼기 1이고 3 넣어보면 제곱이니까 만족하지. 오케이 된다고. 알겠지? 3이면 성이 갑니다. 그 n이 5를 넣어볼게. 5. 3 넣으면 된다 확인했거든. 5를 넣어보자. 5. 자, 이렇게 쓸게. 이 n 빼기 1이 이 값 자체가 반드시 짝수여야 되니까 n 입장에서 홀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n은 홀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홀수. n은 홀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홀수가 될 수 있는 게 n은 자 1 같은 거 넣어볼까? 1 넣어보면은 여기가 1 되고 1은 빼기 1이 안 맞거든. 1은 안 돼. 됐지? 1은 안 되고 3을 넣어보고 5를 넣어보고 7을 넣어보고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1은 안 되는 확인했고 5는 안 되지. 5를 넣어보면 있잖아. 이거 5를 넣어보면 마이너스지. 5를 넣으면 i의 내주 1이니까 9가 안 맞다고. 알겠지? 그래서 5, 7, 9도 안 되고 11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지? 우리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7, 그 다음에 8,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그럼 100이 하니까 있잖아.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 되는 것들이지. 그렇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 되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그 마지막에 끊어주는 게 4로 나눠서 나면 3 되는 거는 100 이하 중에서 99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대응 관계 이렇게 보면 된다. 계속 카운트하는데 헷갈리면 요 2, 3을 했잖아. 4의 대응하고 7을 8에다 대응하고 11을 12에다 대응하고 이거를 100에 대응하면 되지. 그러니까 4의 배수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25개 된다. 25개. 알겠지? 대응관계 좀 헷갈리면은 개수 카운터 헷갈리면은 여기 이걸 3을 4에 대응하고 7을 8에 대응하고 11을 12에 대응하고 99를 100에 대응하면 되니까 이 개수가 곧 이 개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08번도 풀이해볼게. 208번 208번은 자, x가 마이너스 1과 x가 1 범위에서 루트의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의 x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1 빼기 x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자, 이거에 대한 간단히 하면 되지. 자, 해보자. 자, 우선 있잖아. 이 전체 부호를 보면 이거는 양이잖아. 알겠지? x 프로 여기 넘어가면 양이 되지. 빼기 넘어가면 양이 되고. 자, 이거는 봐. x 빼기 1이니까 이게 넘어가 봐. 이거 음수지, 이건 음수. 부호를 봐야 된다. 음수지. 그 다음에 1 빼기 x를 부호를 보는데 이거랑 부호를 바꾼 거니까 이거랑 그렇지? 이거 양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너가 양이면 너는 전체 부호를 바꾼 거니까 이건 음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부호를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했잖아. 그냥 곱하는 거지. 왜냐하면 마마일 때만 빼기를 뽑아내는 거잖아. 지금 마마가 아니게도 그냥 곱하면 되지. 이거. 이제 곱한다. 그럼 루트에 요거 계산해줘. 그거는 x제곱 빼기 되겠고 이거 둘이 곱한 거다. 요렇게 두 개씩 곱할게 내가. 요렇게 둘이 곱할게 이렇게. 이것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맞지? 곱합니다. 둘이 곱해줘. 둘이 곱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요 둘이 곱해주면은 1 빼기 x에다가 1 빼기 x에다가 요거는 빼기로 미리 드러내면 1 더하기 x가 되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럼 요거는 x 제곱 빼기는 거 알겠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요 계산해 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x 빼기 1 x 더하기 1이니까 이건 똑같이 요것도 계산해 주면은 x 제곱 빼기 1이 나온다. 그러니까 되겠지? 그럼 이제 요거 계산이 되거든. 자, 이 부호는 음이야. 왜? 양과 음을 곱했으니까 이게 음이라고. 맞지? 이 부호는 음이고 이건 똑같은 거니까 또 음이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지? 둘이 곱하되 빼기를 뽑아내는 거지. 맞지? 빼기 뽑아내는 거지. 이렇게 빼기 뽑아낸다. 그러면 마이너스 뽑아내고 루트에 이거 둘이 곱하는 거니까 x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 알겠지? 됐어? 요거 둘 다 음수니까 빼기 뽑아내고 둘이 곱하는 거지. 이해했지까지? 그럼 어떤 식의 제곱은 절대값을 그랬잖아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x제곱 빼기 쓰게 된다고. 그럼 이거의 부호를 주셔야 되는데 x제곱 빼기 음이었거든. 이게 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빼기 달고 놔야 된다고. 맞지? 이 전체 부호 음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 빼기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알겠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됐지? 그래서 곱할 때 이렇게 부호를 줘야 되는 거야. 부호. 이렇게. 이게 둘이 곱하면은 뿔마니까 그냥 루트 한 방에 곱하면 되고 너도 뿔마니까 루트 한 방에 곱하면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곱하면. 근데 너도 음이고 너도 음이잖아. 둘이 루트를 한 방에 씌우고 곱하되 빼기 뽑아내야 되지. 그리고 이거는 제곱식이니까 절대값 처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알겠지? 순서만 잘 지켜주면 된다. 넘어갑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도 상관없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상관없고 상관없어.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 넘어가고. 쌤 부호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왜 틀렸지? 이 값 자체가 부호가 뭐지? 음이잖아. 이거 잘못했나? 다시 볼게. 여기 둘이 곱하면은 x제곱 빼기잖아. x제곱 빼기 1 맞고 요거 둘이 곱한 거지. 그러면 그대로 나오고 둘이 곱했다 이거. 그럼 1 빼기 x에다가 요거 곱해주면은 빼기를 뽑아내면 1 더하기 x 되죠. 그러면 빼기를 안에다 주면 되니까 이거는 x 빼기 1에다가 x 더하기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빼기 맞지 이것도. 이거 맞고. 그러면 여기서 둘이 곱하는 거는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둘이 그냥 곱하는 거지. 그럼 곱하면 제곱 되겠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이 절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x제곱 빼기 되겠지. 그럼 x제곱 빼기라는 부호를 보면은 이게 음이잖아. 이거 양과 음을 곱했으니까 부호 제대로 하면 맞지. 이게 넘어가면 양이고 자 이게 넘어오면 음이지. 그러니까 0과 1 사이는 제곱하면 음이 맞잖아. 음이니까 절대값 달고 빼기 달고 나오는 거잖아. 마지막 잘못했네. 빼기 달고 나오면 이거 빼기 플러스 되잖아. 이게 음수였잖아 아까. 마지막 계산할 때 이거 자리를 바꿔버렸네. 맞지? 아니 이게 음수니까 빼기 달고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빼기 달고 나면 앞에 빼기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알겠지? 마지막 처리를 잘못했다. 책에 있는 단어가 달라가지고 다시 확인했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복소수의 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있긴 한데
교육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안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안 다뤘었는데 좀 어려운 거 있다고. 어려운 문제 되게 복잡한 거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우리 나중에 또 내실 때 복수 평면이라고 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 지금은 딱히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104페이지, 105페이지 이쪽 개념 한번 봐보자. 104페이지 먼저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1차 방식. 1차 방식은 이제 중학교 때 다뤘던 주제잖아.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자, 보자. 우리가 ax 더하기 b 이퀄 0, 이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다자. 자, 이 방정식 0을 풀어라. 이 방정식을 풀어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소리거든. 알겠지? 해를 구하라는 얘기를 할 때,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미지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미지수가 뭔가에 따라서 이 바뀐단 말이야, 해가.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있잖아. 요거 넘겨주면은 우리가 이걸 풀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걸 풀라는 얘기지. AX는 빼기 B 이걸 풀라는 얘기잖아. 근데 케이스 나눠야 되는 게 이 A 값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거든. 항상 방정식을 풀 때는 그 X 앞에 개수가 미지수로 있으면은 그게 0인 경우도 고려해야 돼. 만약에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0인 경우도 고려해야 되고 양이냐 음이냐도 따져야 된다고. 그냥 부동은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 지금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앞에 개수가 0이냐 아니냐 따진대. 음이냐 양이냐 따질 이유가 없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A가 0일 수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이 A가 0이 아닐 수 있다고. 0이 아니면 나누면 되지. 0이 아닌 수는 나눌 수 있잖아. 0이 아닌 수는 나눠버리면 되니까 해가 잡히지. 이때 획수는 빼기 A분의 B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가 0이든 말든 상관없잖아. B가 0이면 이게 0이 되고 B가 0이 아니면 빼기 A분의 B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A가 0인 경우는 봐. 0 곱하기 X는 빼기 B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만족한 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또 나와야 돼. B가 0이냐 또 나와야 돼. B가 0이냐 아니냐. 만약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 봐. 여기에서 B가 0이잖아. 자, B가 0인 경우. 자, B가 0인 경우. 그럼 0 곱하기 X는 0이 돼버리니까 해가 뭐가 돼? 무수히 많지. 맞잖아. 해가 1이든 0이든 0만 뭐를 곱해도 0이니까 만족하잖아. 이때 해는 뭐라 그러냐면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말한다고. X는 실수 전체 집합. 이 집합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겠지? 이게 엄밀히 말하면 X는 해는 실수 전체의 수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알겠지?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B가 0이 아니면 0 곱하기 X는 빼기 B인데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0이 아니네. 해가 없지.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X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여기서 해는 X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지.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렇지. 최고차항 계수의 미지수를 품고 있으면은 0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2차 방식도 예외가 아니라고. 알겠지? 부등식이 나오면은 자 만약에 부등식이잖아.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가 양수. 자 이거를 풀어라 했다.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경우는 자 B는 넘겨도 상관없으니까 AX가 빼기 B 이걸 풀라는 얘기고 이 케이스는 안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케이스. 됐지? 첫 번째는 이제 A가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닐 수 있잖아. 0이 아닌 경우 안에 A가 양이 돼 있고 A가 음도 있는 거야. 됐지? 이게 A가 여기서부터 A가 양이 되어볼게. 자, A가 양이면 나누어도 부동은 방향 그대로 유지하지. 양수로 나눴으니까. 됐지? 그래서 X는 빼기 A분의 B다.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음이잖아? 그럼 음을 나누면 부동항이 바뀌잖아. 알겠지? 음으로 나누면 부동항 바뀌지. 예를 들어서 2하고 1인데 이 양변을 빼기 1 곱해봐. 빼기 곱하면 빼기가 되고 빼기 1, 이 부동항이 바뀌잖아. 빼기로 나눈다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됐지? 양변에 음수를 잡으면 나누도 곱하도 부동항이 바뀌지. 자, 그렇기 때문에 A로 나누는 순간 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됐지?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 보자.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또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빼기 P가 양이냐 음이냐 또 나눠야 돼. 빼기 P가 만약 양이잖아? 그럼 해가 없지.
빼기 b가 양이면은 이거 왼쪽은 0인데 이건 양이야. 말이 돼? 0보다는 양이 더 크잖아. 말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빼기 b가 양이란 말은 0보다 큰 같은 경우다. 그럼 이 값 자체가 0이 되더라도 해가 없거든. 왜냐하면 0은 0보다 크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해지? 그럼 이 경우는 x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x는 없다. 그 다음에 빼기 b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럼 해가 있지. 왼쪽은 0인데 빼기 b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야. 음수보다 0은 더 크잖아. 해가 있지. 해가 뭐야? 무수히 많지. 이때 x는 실수 전체의 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요 b 입장에서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말하면 되고 이때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됐지? 1차 방식을 푸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거는 앞에 미지수가 없는 경우를 풀었다고. 지금은 미지수가 달려오는 것들이 많거든. 항상 고려해야 돼. 0이냐 아니냐. 부등식은 0이 아닐 때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고려해줘야 된다고. 자, 이게 첫 번째 행구고. 됐지? 자, 그래서 밑에 조그만 예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봐. 이걸 왜 하느냐면은 미지수가 있을 때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 주로 이런 걸 다룬다고. 어려운 문제들은 a-1, a-2, x는 a-2 방정식을 풀어라 했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이렇게 풀걸. 이거 풀어라 이렇게 풀걸. 뭐 똑같은 날이고. 그러면 x는 a 빼기 1분의 이렇게 풀걸. 그럼 틀린다고. 알겠지? 미지수가 껴질 때는 조심해라 했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했지? 이거 날려쓰다는 말은 전제가 뭘 깔아주는 거야? A가 2가 아니라 전제를 깔고 한 거잖아. A가 2면은 0이 된 0으로 나눌 수 있냐? 못 나누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나누면 안 돼. 함부로 나누면 안 돼. 다시 해보자. A 빼기 1에 A 빼기 2의 X는 A 빼기다라고 주잖아. 이거 푸는 거지. 똑바로 썼지? 자, 설명할게. 앞에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이 앞에 있는 개수가 A 역할하고 있잖아. 이게 0인 경우인 거와 아닌 경우 나눠서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 값이 0인 경우 첫 번째 한다. A가 1 또는 이게 0인 경우 A 빼기 1 A 빼기 2가 0인 경우가 볼게. 이거 이 경우에 대해서 본다. 됐지? 그럼 이 경우 하나 있잖아.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2일 수도 있지. 그럼 구체적으로 또 나눌 거야. A가 1일 때 한다 볼게. 여기 경우가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지? A 빼기 1과 A 빼기 2가 0이 아닌 경우. 지금 최고 차는 개수가 0인 경우와 아닌 경우 나누고 있는 중이야. 됐지? 그럼 최고 차는 개수 0일 때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이것도 나누고 있지. 그래서 A가 2일 수도 있다. 그럼 A가 1이면 0 곱하기 X는 A가 1이기 때문에 빼기 1이야. 만족하지 않지? 만족하지 않잖아. 왼쪽은 0이다 오른쪽은 빼기 만족하지 않지?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되지. X는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이 경우는 A가 2면 0 곱하기 X는 0이 되지. 그럼 이거는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지. X에 상관없이 이거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실수 전체의 수란 말하면 되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말은 좀 애매하거든. 맞잖아. 애매하지. 예를 들어서 자연수들이 모입니다 해봐. 무수히 많지. 맞잖아. 근데 이거는 실수 안 되거든.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잖아. 빼기도 되고 루트 2도 되고 뭐 다르잖아. 이게 실수 전체 수라고 하는 게 맞지. 집합의 경우는 못 쓰기 때문에 이름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x는 실수 전체의 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다음 누구 가보자. 이 경우 0이 아닌 경우는 마침내 나눌 수 있지. 이게 0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1도 아니고 A가 2도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럼 나눌 수 있다고. 왜? 0이 아닌 수는 나눌 수 있지. 그러면 나누는 거야 이렇게. A 빼기 1분의 A 빼기 2에 A 빼기 2. 이게 0이 아닌 수니까 이렇게 날릴 수 있지. 날릴 수 있지. 이거 정리하면 A 빼기 1분의 1이 되는 거야. 정답은 A가 이거 0일 때, 이거일 때 해가 없고, 이거일 때 무수히 많고, 이거일 때 이 된다는 걸 이렇게 붙여서 써줘야 된다고. 알겠지? 앞에 개수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이에. 자, 그냥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있잖아.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잖아. 지금 1차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자,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절대값 fx 이 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a다 이거 풀어야 하자. 그렇지? 그러면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풀 수 있지. 절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푸는 거야. 절대값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이지. 왜냐하면 이 fx가 a가 돼도 절대값 잡으면 a가 되고 빼기 a를 잡아도 절대값이 a가 되니까 한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 잡아주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푼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fx가 풀마 a 때 두 가지 나눠서 푸는 거야. 첫 번째 fx가 a인 경우 한번 풀어주고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a인 경우 한번 풀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되겠지? 이해했어? 응. 이거 풀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볼게. 자, 조금만 예를 볼게. 방정식 절대값 x 빼기 1 이거 이꼴 2x 플러스 7. 자, 이걸 풀어야 했단 말이야. 알겠지? 이걸 풀어야 했어.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잖아. 그렇지? 이게 뿔마로 푸는 건 맞긴 한데 있잖아. 뿔마로 푸는 건 맞긴 하거든. 자, 이렇게 풀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빼기 1은 뿔마의 2x 플러스 7이 푸는 거 맞잖아. 맞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 조심할 게 뭔지 볼게. 뭘 조심해야 되나? 이거 풀어줘. 그럼 풀었을 때 하면 되니? 넘어오면 x 넘어가면 빼기 8 되지. 그러니까 풀었을 때 하면 x는 빼기 8이야. 자, 빼기 입장 나온다. 빼기 입장에서 빼기 입장에서는 여기 넘어가면은 요 전체 덩어리와 전체 덩어리를 더하는 거니까 3x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니까 x는 빼기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게 둘 다 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 어떻게 솎아내느냐 이거지. 솎아내는 거는 자, 절대값을 잡았는데 이 값은 절대로 음이 될 수가 없지. 절대값은 무조건 양이잖아. 그럼 확인 사살인데 이거 집어넣어봐. 음 나오지. 말이 안 되지. 빼기 8 넣는데 이건 왼쪽은 양인데 오른쪽 음이야? 말이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지. 너도 막 빼기 넣어봐. 이건 되지. 빼기 4에다 7을 됐으니까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fx가 a를 푸는 방법은 이게 뿔마 a라 풀되 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 푼 해들 중에서는 무조건 이게 양수가 a가 양수 되는 게 이 식 양수 되는 게 걸려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a가 음수 나오는 건 답이 안 된다고. 알겠지? 이거는 이제 이야기 한 거고 x를 가지고 있을 때는 케이스 나눴을 때는 이거는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 케이스 나누는 게 일반적이지. 자, 일반적인 풀이 한다. 항상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그 경계로 해서 부호가 바뀐다고. 맞지? 이게 0이 되는 경계로 해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x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등호는 있잖아. 여기다 줘도 좋고 거기다 줘. 한쪽에다 주면 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요 경우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이거 두 번째 케이스를 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뭘 푸는 거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다 등호를 넣을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 경우하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경우는 요 절대값이 빼기를 달고 나오겠지. 왜냐하면 이 x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음수값을 갖잖아. 맞지? 그래서 빼기를 달고 나온다고. 빼기를 달고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빼기 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7이 되는 거야. 요거 정리해주면 이쪽 넘어가면 3x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이 되잖아. 그래서 x는 빼기인데 확인해줘야 돼. 빼기 2가 이 범위 안에 걸려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맞지? 이거는 해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본 거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크면 이거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x 빼기 1 쓰고 2x 플러스 7을 잡고 요거 정리해주면 x는 빼기 8 나오거든. 근데 x 빼기 8은 있잖아. 여기서 해가 되지 않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답이지. 됐지? 이게 원칙대로 하는 거로. 내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됐지? 다시 볼까? 절대값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경계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 한 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올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x 빼기 1 더하기 뭐 2의 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거 이퀄 뭐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7 뭐 3x 더하기 7 자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0이 되고자 하는 게 빼기 1과 1이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기 1과 1이 있으면 파트를 세 파트 나눈 거야. 이쪽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세 가지 나눈다고. 그렇지? 왜냐하면 x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있었잖아. 그때마다 이 부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 알겠지? 절대값이 4개 나올 수도 있지. 5개 나올 수도 있지. 맞잖아? 그럼 땡땡땡 여러 개 나올 수 있지. 그럼 일반된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지.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어쨌든 절대값 푸는 원칙을 설명했다지. 이해했지? 이게 2차라고 다르지 않다. 이게 2차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알겠냐? 이게 이 값이 2차가 나오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2차 우리 방정식을 풀 때 일반적으로는 안 어렵잖아. 맞지? 중학교 때는 2차 방식 배우잖아. 안 어렵잖아.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 장난치는 거야. 저기다 절대값 잡고 한 개 잡고 두 개 잡고 막 장난친다고. 그럼 그걸 해석해야 되잖아. 알겠지? 그럼 좀 어려워지겠지. 더 어렵게 하는 거는 가우스를 딱 잡는 거야. 가우스를. 그럼 더 어려워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우스는 이제 교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진 않지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해봅시다. 들어간다. 2차 방식. 자 우리 2차 방식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근해공식이겠지. 2차 방식은 근해공식. 자 설명해볼게. 보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고형이라는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럼 뭘 전제를 까야 돼? 항상 최고차인 개수가 0이고 아니고 나눠야 되잖아. 여기서는 2차 방식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고 가자. 알겠지? 이 전제하고 한다. 그래야 2차 방식을 말할 수 있지.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식을 풀어야 되거든.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요 해를 구하는 거지. 근해공식이지. 근해공식. 근해공식이라고 그러지. 알지? 근해공식은 이 b가 짝일 때 홀 때 두 개 나누지. b가 짝일 때 홀 때 두 개 나누지. 그렇지? 자, b가 짝일 때 홀 때 두 개 나누거든. 자, 근해공식부터 쓰자. 자, 첫 근해공식이지. 요 값 자체가 만약에 그냥 기본적인 근해공식이잖아. 2a분의 빼기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빼기 4씩 쓰는 거지.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지. 해보자. a에 x에 자 제곱식 바꾼다. 플러스 자 요거를 제곱해서 요거를 뭔가를 제곱해서 이거 만들어줘야 돼.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ax 제곱되고 a를 분배할 거니까 요는 2a분의 b를 잡아주면 2배 해주면서 2까지고 a 분배되면서까지니까 bx가 딱 잡히지. 맞아? 이해했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때를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상수항 c가 필요한데 c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분배해준 걸 날리면 되지. 빼기로 쳐야 되지. 빼기로. 요거 제곱 주면 4a 제곱분의 b인데 a를 분배했잖아. 그러면 4a분의 b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게 여기가 이거 푸는 거지. 알겠지?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겨줘. 그러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넘어가. 그러면 4a분의 b의 제곱 빼기 c가 되거든. 이거 통분하자. 너는 4a분의 여기 4a 4제곱 뺐으니까 b제곱 빼기 4ac가 되죠.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통분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지? 그 a 4a분의 b제곱 빼기 4ac 되죠. 그럼 a로 나눌 수 있잖아. 자, a는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왔기 때문에 나눌 수 있거든. 나눠버리면 이게 제곱이 된다고. 이제 루트를 풀어줘야 되지. 제곱 풀어줘야 되잖아. 그 제곱 풀어준다.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는 거잖아. 루트 이렇게 씌워줘야 돼. 그러면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이 되겠지. 그럼 루트는 각각 들어와보자. 각각 이렇게 루트에 자 이거 4a는 2a의 제곱 되겠지. 루트에 b 제곱 빼기 4ac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냐면 루트에 뭔가 a의 제곱은 a가 아니라 절대값이라 배웠거든. 맞지? 식의 제곱은 무조건 절대값이지. 부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풀어주면 뿔마에다가 이거는 절대값 2a분의 맞지? 2a분의 맞지? 너는
루트의 b제곱 빼기 4의 식이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이 넘어온다, 이제. 이게 넘어와. 따라서 x는 이게 넘어와서 자, 2a로 통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뿔망의 절대값 2a분의 루트의 b제곱 빼기 4ac가 되고 됐지? 자, 우리는 요거 쳐야 돼, 요거. 빼기 뿔 여기 넘으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죠. 됐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a가 양이든 음이든 간에 뿔만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양음에 상관없이 뿔만 다 잡혀 있잖아. a가 양이더라도 2a가 빠져나와서 뿔마가 있고 a가 음이면 빼기 2a가 빠져나와서 뿔마가 있기 때문에 뿔마 다 잡혀 있다고 지금 부호가. 맞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2a라 두고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다 잡혀 넣는 거다. 넘어가면 빼기 b지, 빼기 b. 그래서 빼기 b 쓰고 뿔마에다가 루트에 b제곱 빼기 40이지.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이 되겠지. 자, 이걸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부른다. 근의 공식인데 이거는 외워줘야 되지. 그렇지?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외워야 된다. 근의 공식.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근의 공식이 됐고 특별히 있잖아. 여기에 가운데 1차항 계수가 짝수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짝수일 때 짝수에 대한 근의 공식이 있겠지. 자,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지. 자, 예를 들어서 이 p 대신에 내가 2의 b 프라임을 한번 둬볼게. 됐지? 일단 집어넣는다. 이 공식이니까 집어넣어봐. 그러면 2a분의 b가 빼기에 2b 프라임 쓰기로 했고 이거는 뿔마의 루트에다가 요거 b 제곱 이걸 제곱한 거니까 4b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이거는 빼기 4ac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분모 문제다 이신하니까 그럼 a가 되고 이신안에 좀 마이너스 b 프라임에다가 자 2를 나눈다는 얘기는 루트 하나 들어가면 4로 나누는 거지. 양변이 2로 나눈다는 건 루트 하나 들어가면 4로 나누는 거지. 혹은 이 4 드러내서 뽑아내면 2를 뽑아낸 거니까 2로 나눠버리면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가 되겠지. 이게 짝수 차공식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b가 짝수면 절반 a분의 절반 ac는 이 공식도 자 이거는 근의 공식이고 1차항 계수가 짝수일 때는 특별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됐지?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근의 공식까지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다지. 그리고 증명도 다 되어 있고 아까 증명 다 해줬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있잖아.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예가 있을까? 예, 한번 들어보자.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크 0 이걸 풀어라 했다 하자. 됐지? 이걸 풀었다 하자. 이게 1번. 한번 풀어볼게. 2번. 자, 2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 이크 0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한번 풀어보자. 자, 푼다.